자, 이번에 엑셀에서 선 꾸미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바탕화면에는, 이제 엑셀 화면에는 전혀 꾸미지 않은 다음과 같은 문서가 있고, 자, 여기 화면에 떠 있는 이미지가 바로 우리가 만들 모양의 목표가 되겠어요. 자, 왼쪽 위에서부터 내려가면서 꾸미도록 해볼게요. 넘버라는 부분에 밑줄이 쳐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선택을 두 개의 셀을 블럭을 연속으로 잡으시고 셀의 아래쪽에다가 밑줄을 긋을 거예요. 자,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면 우리가 꾸밀 수 있는데 필요한 모든 메뉴가 한 번에 보여요. 그러니까 여기서 메뉴를 통해서 직접 접근을 하셔도 되지만 좀 더 빠르게 했죠. 그래서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시면 아래쪽 테두리를 칠 수 있는 셀의 테두리를 꾸밀 수 있는 메뉴가 있어요. 지금서 아래쪽 테두리를 선택하시면 다음과 같이 테두리를 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영수증 제목이 있는데 지금 영수증 제목을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나의 셀로 통으로 돼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그래서 얘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디까지냐면 여기 숫자가 있는 데까지 하나의 블럭으로 잡으시고 한글에서 셀을 통합할 때 셀 합치기가 있었죠. 엑셀에도 유사한 것이 있어요. 홈 메뉴에 보게 되면 맞춤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는 메뉴가 그것이에요. 자, 이를 클릭해 보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의 셀로 통합이 됐어요. 다음에 크기, 글자의 크기가 얘는 18포인트예요. 자, 또 마찬가지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18포인트 설정을 해주시고, 자, 왼쪽에 이 부분은 밑줄만 거 있죠, 셀 간에. 그래서 밑줄을 긋는데 밑에서부터 밑줄을 이렇게 긋도록 할게요. 자, 두 개를 블록을 잡고 똑같이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테두리 눌러서 아래쪽 테두리 적용하시고, 자, 근데 아래쪽 테두리가 마찬가지로 결제일, 주문일 반복적으로 되죠. 엑셀에서는 반복하는 일이 있으면 F4 단축키를 누르면 방금 전에 했던 그 명령어를 반복해서 내릴 수가 있어요. 방금 전에 했던 게 지금 뭐죠? 밑줄 긋기였죠. 그러니까 결제일 블럭을 이렇게 블럭을 두 개를 잡고 펑션 키 F4를 누르시면 방금 전에 명령 내렸던 밑줄 긋기가 이렇게 돼요. 근데 얘는 사실 밑줄 긋기가 아니라 셀을 어떻게 꾸민 거냐면 선택한 영역에서 밑에는 줄을 긋고 그 외에는 줄을 안 긋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만약에 여러분이 위에서부터 꾸며서 내려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위에서부터 꾸미고 내려오면 하나 꾸몄죠. 그 다음에 내가 얘를 꾸미게 되면 어떻게 될까? 밑에를 제외하고는 줄을 다 지우니까 방금 전에 했던 줄이 지워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있을 경우에는 밑에서부터 꾸며 내려가야지 원하는 대로 우리가 꾸밀 수가 있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꾸미시고 그 다음에 왼쪽에 공급자 파트를 볼게요. 오른쪽에. 자, 지금은 약간 뭐 선이 좀 복잡하게 돼 있죠. 지금처럼 여러 가지 선이 복잡하게 쓰일 때는 시행착오를 줄이는 것이 최선이에요. 정답은 없어요. 자, 그래서 시행착오를 가장 줄일 수 있는 건 뭐냐면 표 전체에다가 안쪽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거, 어떤 선이 지금 가장 많이 쓰여요? 가는 실선들이 가장 많이 쓰이죠. 그걸 먼저 칠해 놓고서 나중에 바깥쪽으로 나가면서 꾸미시는 것이 가장 편해요. 자, 그래서 표를 이렇게 블럭을 잡으시고 다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테두리에 통해서 가운데 보면 모든 테두리란 메뉴가 있어요. 자, 모든 테두리를 누르면 선택한 부분에 모든 테두리에 이렇게 선이 쳐지죠. 네, 그럼 표 전체에 대한 모양을 쉽게 볼 수가 있어서 꾸미는 데도 편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공급자를 보게 되면 공급자 파트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의 셀로 뭉쳐져 있죠. 그래서 얘도 셀을 합칠 거예요. 공급자부터 아래까지 쭉 블럭을 잡으시고 아까 했던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누르시고 그 다음에 글자의 방향이 세로로 되어 있죠. 네, 글자의 방향을 세로 쓰기로 바꿀 수가 있어요. 방금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누르셨는데 그 왼쪽에 보게 되면 가나 해놓고 화살표가 있어요. 글자의 방향을 정해줄 수가 있거든요. 자, 이를 한번 눌러보시면 이 중에서 세 번째 세로 쓰기 항목이 있어요. 자, 세로 쓰기 선택하게 되면 글자가 이렇게 세로로 배열이 돼요.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번호 그리고 여기 번호 주소 부분이 두 개의 셀인데 지금 하나로 합쳐져 있죠. 네, 마찬가지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으로 만들어 보겠어요. 사업자 등록번호 두 개 잡으시고 가운데 버튼 눌러주시고 다음에 번호 있는 부분 두 개 잡으시고 가운데 버튼 눌러도 되지만 방금 전에 내린 자, 수식은 원래 식은 다 이제 문제에 주어질 거예요. 자, 이제 이거 우리 많이 해봤죠? 공급가액은 어떻게 돼요? 단가에다가 수량을 곱하면 되죠. 그러니까 얘는
이거 곱하기 단가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고 밑에 똑같으니까 여기까지 쭉 이렇게 복사를 하시면 돼요. 예, 항목이 없으니까 지워보도록 할게요. 자, 세액은 어떻게 되냐면 세액은 공급가액의 10%로 하시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세액은 공급가액 곱하기 10%는 얼마 해주면 돼요? 0.2를 쓰거나 또는 10%라고 직접 이렇게 쓰셔도 똑같아요. 자, 해서 세액을 마찬가지로 쭉 끌어서 작성을 하시고 자, 여기 합계 부분이 있는데 합계는 그냥 간단하게 썸함수 쓰시면 되죠. 썸을 써서 윗부분에 있는 자료를 블럭 잡아서 주셔서 썸을 채워주세요. 밑에 옆에 단가, 공급가액, 세액도 마찬가지 하나 작성했으니까 얘 잡아서 끌어서 여기까지 쭉 채우시면 나머지 합계를 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총액을 구하는데 총액이 지금 여기 들어가죠. 지금 커서가 있는 거. 총액은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총액은 공급가의 총액과 세금을 합쳐야겠죠. 그죠? 예. 총액은 공급가액과 세액의 합으로 계산하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다 대고서 뭐와 뭐를 합하냐면 얘와 더하기 얘를 합쳐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좀 중요한 부분인데 어디냐면 자, 이 부분에는 어떤 자료가 나오냐면 일금 79만 2천 원이라고 나오죠. 그게 뭐예요? 여기 있는 숫자를 한글로 읽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 있는 숫자의 내용을 그대로 표시하는데 그걸 단지 한글로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은 값은 똑같죠. 그래서 값은 뭐를 해주냐면 얘를 참조를 해요. 이렇게 수식을 써주세요. 그 다음에 얘가 표시되는 형식이 한글로 읽는 거죠. 그래서 얘의 표시 형식을 사용자 지정을 통해서 바꿔볼게요. 자, 이 셀을 선택하시고서 컨트롤 숫자 1번을 누르면 지금처럼 셀 서식이 떠요. 그 중에서 표시 형식의 맨 밑에 쪽에 가면 기타란이 있어요. 기타란. 자, 요 메뉴를 떠오르는 거는 컨트롤 1번을 눌러서도 되고 이 셀을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셀 서식을 선택해도 마찬가지예요. 자, 아무튼 표시 형식에 이제 기타란을 가시면 뭐가 있냐면 쭉 읽다 보면 숫자 이퀄 가로치고 한글 있죠. 이게 바로 한글로 읽어주는 형식이에요. 자, 이걸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적용을 하면 이렇게 숫자를 읽어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숫자를 읽어준 다음에 앞에 뭐가 붙어요? 읽음이 붙고 끝에 원정 이런 글자가 붙어야 되죠. 자, 이런 거 우리 사용자 서식에서 해봤어요. 한번 고쳐볼게요. 다시 한번 똑같이 셀 서식으로 들어가서 자, 이번엔 내가 원하는 형식대로 고치는 거니까 맨 밑에 사용자 지정 서식을 눌러보세요. 자, 얘를 누르면 지금 뭔가 입력이 돼 있죠. 이게 뭐냐면 현재 적용되어 있는 서식의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바꾸는 게 아니라 뭔가 추가하면 되죠. 자, 그러니까 맨 앞에다가 커서를 두고서 어떤 글자가 추가돼요? 글자 추가할 때는 따옴표로 묶어야 돼요. 읽음이라는 것이 추가돼야 돼요. 자, 읽음이라고 치고 한 칸 띄고 다시 따옴표로 묶어주세요. 그럼 앞에 미리 보기가 이렇게 보이죠. 끝에는 뭐가 추가돼? 원정이 추가돼야 되죠. 그러니까 또 따옴표를 묶고 한 칸 띄고 원정 또 따옴표 하게 되면 미리 보기에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표시가 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한글로 숫자를 읽는 것은 우리가 직접 만들려면 복잡하니까 서식에 있는 것을 한번 적용을 해서 그 서식이 적용된 다음에 그걸 갖다가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한번 바꿔 쓴 거예요. 그죠? 약간 복잡했으면 동영상 반복해서 한번 보세요. 그다음에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읽음 79만 2천 읽고서 원정이 붙을 수 있도록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한다면 이제 글꼴만 바꿔주면 되겠다. 그죠? 14포인트예요. 제목은 모두 14포인트. 포인트는 시험엔 다 주어질 거예요. 이렇게 만들고. 자, 그 다음에 자잘한 것들. 번호에는 제자와 호자가 붙도록 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번호가 있죠. 이 번호에 보게 되면 앞에는 제, 숫자에는 그냥 나오고 끝에는 호가 무조건 붙어야 돼. 자, 이것도 우리 해봤어요. 자, 이 셀 선택하고 컨트롤 1번 누르면 사용자 지정 서식이 있어요. 자, 들어가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우리가 글자를 입력하고 거기다 뭔가를 덧붙이는 건 어떻게 덧붙이냐면 Alt 키였죠. 그죠? 앞에 이제 제자가 붙어야 되니까 제라는 글자부터 먼저 한번 입력을 하시고 그 다음에 셀에 뭔가 자료가 입력되면 그것은 Alt 키를 의미해요. 문자로서, 그죠? 문자로서 숫자가 아니라 그 다음에 그 끝나고는 글자가 호가 붙어야 되니까 또 큰 따옴표로 호 이렇게 붙이세요. 그럼 미리 보기 이렇게 보이죠?
확인하시면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날짜는 연월일을 표시하라고 했죠. 지금 날짜가 이렇게 있는데 연월일이 안 돼 있다, 그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셀에 적용될 거니까 세 개를 블록 잡고서 다시 한번 컨트롤 1번 눌러서 이번에는 표시 형식에서 날짜 서식을 선택한 다음에 자 적당한 거 연월일이 있는 거 요 세 번째 줄에 있는 요 형식이면 되겠다, 그죠? 예, 시험 문제 요구하는 형식을 보시고 선택하시면 돼요.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돈이 있는 데는 무조건 서식을 다 통화로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통화죠.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선택하고서 셀 서식 또는 컨트롤 1번 눌러서 얘는 간단하게 통화 서식 눌러서 통화로 바꿔주세요. 자, 여기도 다 돈이니까 블럭 잡고서 서식을 셀 서식을 통화로 바꿔주세요. 통화, 소수점 자리 모두 기본 쓸 거예요. 자, 이렇게 하시다 보면 이렇게 샵샵샵으로 나오는 건 뭐랬어요? 좁아서 그런다고 했죠? 그 열을 잡아서 약간 범위를 넓혀주시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네, 여기까지입니다.